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챕터 5장 공공선택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5장 자, 퍼블릭 초이스라고 하죠. 공공선택 이론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인트로 측면에서 볼게요. 이 책 앞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공부문, 정부가 수행하는 주요한 경제적 역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기구를 통해서 공공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거예요. 공공재라든가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정부가 얼마나 어떤 공공재를 얼마나 생산 공급할지 그 과정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기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공공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데 정치적 기구에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민간의 선택과는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경작이나 정치학 또는 행정학에서 굉장히 흥미있는 분석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공공의 그게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집단의 선택이니까 의사결정. 집단의 의사결정. 이게 바로 공공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공선택 이론의 의 한번 볼게요. 의.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에서는요. 미시경제학에선 경작이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다.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미시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걸 다룰 거예요. 오케이? 자, 개별 경제 주체들이 만약에 소비자다라고 하면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요. 생산자다라고 하면은 이용 극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제약 조건 하에서 자신의 목표로 하는 값을 최대로 만드는 최적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기업 생산자다 그러면 이용 극대화. 물론 이제 정부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행복을 극대화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재정학에서는요. 똑같은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네, 다섯 번째 줄 볼까요? 개별 경제 주체가 아니라 집단의 이거입니다. 집단의 관심사가 개별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찾는 거예요. 집단 구성하는 개인의 선호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복잡해요. 아니, 여기 개별 경제 주체들은 이렇게 그냥 내가 효용극대, 이용극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게 하나의 특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의 선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마지막 줄, 첫 번째 다르게 마지막 줄 보시면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선호가 개인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락 가보시면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의 선호가 다양하지 않고 획일적이면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거랑 달라질 거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거기 네 번째 줄 가볼까요? 개인의 선호가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고요. 사람들이 한 사안에 대해서 각양각색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각양각색. 그게 다양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의견을 어떻게 이거를 잘 집계해가지고요. 하나로 의견을 합의를 보는가. 그걸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걸 정치적 과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 이 다양한 의견을 거기 보시면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집단적인 합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를 거칩니다. 집단 전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다루는 게 바로 공공선택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공공선택 관련해서 주요 관심사가 되는 토픽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자, 우선 첫 번째 집단의 의사결정인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다음 단락 보시죠. 우선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의 성격을 분석하는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 선택에 대한 성격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요거를 분석하게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이해한 다음에 적절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으며 각 방법들이 갖는 성격이 뭔가 그걸 보고요. 다음 두 번째. 자, 거기 보니까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파생되는 자원배분상의 함의를 찾아냅니다. 자원배분상의 함의 요거를 찾아내네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어떤 집단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과연 효율적인가 아니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거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공평성에 대해서는 어떤가? 공평성은 어떤가? 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자, 요거는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경제학에서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치학, 행정학, 다양한 학문에서도 관심을 갖지만 경제학에서는 특히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거기에 또 초점을 갖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요, 공공선택 이론에서는요, 이론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행태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부의 행태라고 할까요? 이거를 예측합니다. 어떻게 되지? 이런 상황에선. 그리고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 볼 때는 가만히 정부를 구성하는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인의 행태가 무엇인가? 여러분, 정치인은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관료들의 행태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들의 행태가 독특한 어떤 유인 구조, 관료의 어떤 행태를 살펴보는 건데 유인 구조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공공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인트로 측면에서는요. 과연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걸 다루는 것이며 그리고 미시경제학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선택과 집단의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죠. 집단의 의사결정은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공공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2절에 해당하는 직접민주제 하에서 공공선택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통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게 되는가 하면요. 보통 어떻게 하죠? 투표를 통해서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투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